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총평해 주신다면요? 예, 일단 시장이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이유 있는 약세죠. 오늘 중국의 HSBC PMI,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마다 우리 증시 쪽에 어느 정도 뭐 반응을 좀 하고 증시 방향에 뭐 중요한 영향력을 준 거 뭐 이전부터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시장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는 뭐 주요한 원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침에 어제든지 잠깐 말씀드렸죠. FOMC 회의 의사록 공개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가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제 FOMC 회의 의사록 내용에서 보게 되면은 연준 의원들 간에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걸 좀 매파적으로 좀 해석하는 분위기가 좀 뚜렷하죠. 오늘 아침에 뭐 미국 금융시장 쪽의 전체적인 지표를 보면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는 등 이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금융시장 쪽에 전반적으로 좀 녹아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여전히 지금 현재도 미국 증시 쪽의 움직임은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뭐 약간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뭐 미국 증시 쪽에서는 월마트 주가 등 또 이 유통주가 어제에 이어서 최근 강세를 보이면서 월마트는 아주 뭐 요즘 연말에 초고가 행진,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 쪽이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중국 경제 지표가 오늘 좀 부진하게 나왔죠. 오늘은 뭐 PMI 데이입니다. 그래서 중국만 PMI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유로존 쪽하고 독일 또 프랑스 등 유로존 주요 국가들과 더불어서 미국도 PMI가 발표되니까요. 중국의 PMI가 다소 약화됐다고 해서 무조건 또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유로존 쪽의 PMI는 뭐 지난달 대비해서 호전됐을 것으로 이제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고, 실제도 독일의 경기 전망 지수 자체도 크게 호전됐기 때문에 이번 유로존 쪽의 경제 지표는 좀 기대감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잠시 후에 오늘 밤에 있을 주요 경제 지표 일정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 매매 동향을 본다면 이게 좀 재밌습니다. 뭐 다른 종목은 다 팔고 삼성 SDS만 사는 것 같습니다. 오늘 SDS가 또 다시 급등하면서 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공모 후에 그 가장 높은 가격, 그러니까 공모 시초가를 회복을 하면서 오늘 뭐 어떤 분이 이제 공모 당시의 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공모 상장 후에 가장 높았던 가격대를 시초가 가격이죠. 그렇죠. 예, 그걸 이제 회복하고 있죠. 어쨌든 뭐 기관들 쪽은 이쪽만 매수에 좀 집중하는 것 같고 다른 종목은 좀 팔고, 전반적으로 기관들의 수급은 약화되고 외국내 현물 매수 유입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반등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면서 오늘은 어제보다도 좀 상승 탄력은 좀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강세였지만 현재는 뭐 약보합권으로 진행이 되면서 일단 다시 좀 약간의 뭐 숨고르기 정도, 그러니까 뭐 큰 변동성을 보이진 않지만 숨고르기성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지금 삼성 SDS는 정말 이게 40만 원을 넘어설 것인지, 현대증권에서 제시한 60만 원까지 갈 것인지, 이게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과 맞물려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우리 이승석 대표께서 요즘 뭐 이제 시황관이 굉장히 적중률이 높다, 뭐 이런 또 사내의 평가를 받고 있으시니까 삼성 SDS의 주가 향후 전망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이 시황 전망을 제가 오늘은 조금 약간 어긋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올라줄 걸로 기대했는데 예상보다는 조금 약한 게 사실입니다. 삼성 SDS가 지금 현재 가격대가 40만 원 넘어간다. 글쎄요, 우리나라의 이 시가총액의 그 종목들의 서열이 기준되는 방식은 역시 물론 뭐 기업의 성장성이라든지 또 기업 가치, 또 뭡니까 매출, 영업이익, 뭐 PER, ROE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그 랭킹 서열 그 매겨지는 부분은 분기당 영업이익을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가 분기당 뭐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 뭐 5조, 6조 정도 내외, 그다음에 현대차가 1조 5천억에서 2조 원 정도, SK 하이닉스가 마찬가지입니다. 1조 한 4천억 원 정도.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번에 분기 실적은 뭐 성수기권이니까요.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약 한 7천억에서 8천억 원 정도.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삼성 SDS의 연간 실적을 아까 분기당 실적을 본다면은 뭐 영업이익으로다가 대략 한 뭐 4, 5천억 원 정도 수준이니까, 지난번에 네이버가 어떻게 본다면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끼어들었죠. 그러니까 성장 개념 때문에 이런 거죠. 물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단순히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40만 원 넘어가게 되면 이건 좀 고평가 아니냐, 너무 좀 과도하게 올랐지 않냐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라는 게 수급이 한번 붙게 되면은 좀 비이성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고 또 고평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위로 올라가지만, 역시 제가 생각할 때는 뭐 40만 원 위는
보면은 결코 좀 싸다고 생각되는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당장 뭐 매도할 이유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신규 투자는 오히려 좀 신중하신 게 오히려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별, 종목별 특징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뭐 지배구조 재편 이슈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대체적으로 오늘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삼성그룹에서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의 합병이 이제 무산이 되면서 비슷한 추이로다가 그동안 이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었던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주가가 좀 약세고요. 물론 뭐 다른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KCC도 최근 주가가 좀 급격한 하락세를 갖다 나타내면서 이전에 에버랜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났었던 그 주가 움직임에서 현재는 주가 움직임이 좋지가 않죠. 오늘은 또 여기다 이제 어제 블록딜 때문에 또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SKCNC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동안 삼성 SDS 상장할 때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주가가 올라왔었다면 오늘 쪽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주가가 다시 또 좀 약세를 보이면서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좀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또 하나 가지는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코스피에서는 비금속 광물 뭐 또 삼성 SDS가 편입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오늘 업종이 뭐 고르게 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종 움직임은 오늘 시장이 거래소가 종합주가지수가 밀린 폭 대비해서 어떻게 본다면 업종 간 움직임은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 좀 좋은 기업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나름 뭐 비교적 선방하고 있고 한국전력 보합권 내외, 그러니까 대형주 내에서는 실적이 올해 좋았던 종목군들,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도 같은 은행주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주가 추이를 갖다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삼성화재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 디스플레이 등 역시 실적 좋은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보다 좀 초과하는 오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연말 증시에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좀 랠리가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실적 호전주들이 시장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최근에 조정 구간 내에서의 매수도 좀 유효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어떤 특이점이 좀 있습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뭐 요즘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뚜렷하게 뭐 같이 움직이는 동행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계전투성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죠. 오늘 일본 증시는 한 0.2%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일본 증시는 요즘 혼조 양상, 뭐 엔화 가치가 또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뉴욕 외환시장 쪽에서 좀 큰 폭으로 좀 급락했습니다만 일본 시장 쪽의 반응은 역시 좀 경계감도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0.2% 정도의 소폭 상승해서 진행되고 있고 대만이 눈에 띕니다. 예, 대만이 이틀 동안의 주가 움직임이 어제하고 오늘 상당히 좋았죠. 예. 그 배경은 이제 대만의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의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TSMC하고 오늘 이틀 동안에 대만의 뭐 대표적인 뭐 그 시가총액 1위 기업이죠. TSMC라고 이제 반도체 기업이죠. 이 회사 주가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애플 쪽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그 4분기 쪽 실적 호전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이들 종목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시장을 초과하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좀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좀? 뭐 오늘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뭐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뭐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주가 움직임이 좋은 거는 뭐 역시 애플 쪽의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보다는 초과적으로 오르긴 하지만 왠지 상승폭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뭐 시장 자체의 수급이 좀 약하고요. 한국 증시가 좀 역시 여전히 아직은 좀 부진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 대만 쪽의 그 업종 움직임이 한국에도 어느 정도는 좀 반영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기타 그 외에도 보게 되면 홍콩 증시가 이제 강보합권 오늘 중국이 HSBC PMI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는 현재 강보합으로 현재 전환이 돼가지고 상승 반전돼 있습니다. 그 외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오늘 인도네시아 동남아 증시가 조금 오늘 약한데 인도네시아 증시가 한 1% 밀렸고요. 글쎄 오늘 아침 쪽에 그 미국 쪽,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 쪽에 이제 그 증시 동향을 본다면은 멕시코 증시하고 브라질 증시가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이들 증시도 좀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좀 환율이 좀 그 가치가 반등하면서 이들 국가들의 움직임이 좋았고 오늘도 지금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이제 인도 증시 쪽의 움직임이 좀 나름 양호해지고 있어가지고 이머징 마켓 쪽으로 다시 조금 자금이 좀 유입될 기대감.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 쪽에 먼저 자금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좀 훈풍이 불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뭐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뭐 글로벌 증시 특징이었고 한국 증시는 오늘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글쎄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오르지 않는 중간 정도 위치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재미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앞서 이제 말씀하실 때 PMI 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또 밤에 있을 주요 경제 지표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뭐 일단 미국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쪽에서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는 29만 건으로 발표돼가지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만 건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이번 주에는 약간의 개선세, 그러니까 28만 6천 건 정도로 예상치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미국의 고용 지표 쪽은 워낙 뭐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상치에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좀 중요한 지표죠. 10월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번 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당초 마이너스, 그러니까 하락세를 갖다 예상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0.2% 상승했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현재는 0.1% 하락했을 것으로 예상치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쪽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FOMC 회의 의사록 내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상관없이 내년도에 금리 정상화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부 연준 의원들이 약간 매파적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이제 시장에 좀 노이즈를 좀 약간 줬었는데 오늘 물가 지표가 마이너스 0.1% 정도 나온다면 글쎄 뭐 금리 인상 우려감은 다소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시즌은 이제 미국은 주택 시장이 비수기권이라서 뭐 이렇게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비해서는 약간 뭐 약화돼서 여전히 상승세가 유지되지만 약화될 걸로 예상치가 형성돼 있고 미국도 오늘 제조 PMI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전 달에 55.9에서 56.2 정도가 현재 예상치로 형성돼 있습니다. 이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은 역시 유로존 쪽으로 좀 눈을 좀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최근에 유럽 경기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유럽 경기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면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쪽에 다 훈풍을 주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미국 쪽의 경제 지표도 지표지만 유럽 쪽의 경제 지표에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오늘 복합 PMI,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제조 PMI를 이제 한대 묶은 거죠. 이전에 52.1에서 이번 예상은 52.3으로 이전 달 대비해서 약간의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현재 예상치 형성돼 있고요. 독일 제조 PMI 같은 경우는 이전에 51.4, 이번에는 51.5로 예상되면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달 대비해가지고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현재 전망치가 형성돼 있습니다. 오늘 중국의 PMI하고 그다음에 유로존의 PMI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우리 좀 잘 아셔야 될 텐데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물론 뭐 내수도 큰 시장이지만 또 여전히 GDP에서 차지하는 그 성장 기여도는 수출 쪽의 비중이 높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빅바이어는 역시 유로존 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의 경기가 호전될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도 역시 뭐냐면 선행 쪽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도 좀 어느 정도 좀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그래서 오늘 중국의 PMI는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유로존 쪽의 PMI가 예상치에 부합될 경우에는 글쎄 뭐 유럽 증시가 뭐 하락 가능성에 대한 기대보다는 약간의 뭐 큰 폭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추가 상승 기대감을 가져봐도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럴 경우에라면 뭐 내일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가끔가다 이렇게 증시 분석 얘기를 하고 있느라 보게 되면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 그러다 보니까 대외적인 환경에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자체적인 어떤 모티브나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좀 자생력 있게 움직이는 모습도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데 참 최근 같은 분위기 그리고 과거의 분위기 보면 참 요원한 것 같기도 해요. 좀 안타까워요. 자생력을 갖기는 뭐 우리나라 성장의 그 뭐 절대적인 비중이 수출 쪽이다 보니까요. 내수가 좀 받쳐줘야 그렇죠. 되는데요. GDP 성장 기여도에서 뭐 한때 심할 때는 뭐 90% 정도가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역시 대외적인 그 무역 환경 여건 변화 또 내지는 또 우리하고 그렇습니다. 대외 교역량이 많은 나라의 그 경제 환경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출렁일 뿐이 없겠고요. 뭐 오늘 이제 우리나라가 자본 수출이 이제 수입보다 늘었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는 자본이 외국에서 많이 들어오는 나라다 보니까 해외적 변수가 역시 중요할 뿐이 없습니다. 뭐 이 시간에 나와서 한국 얘기를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외국 쪽에 대한 시각으로 돌려가지고 그쪽 얘기를 많이 할 수뿐이 없는 거는 우리 증시가 처해 있는 현실이라고 좀 이제 그렇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점점 일할 수 있는 청년층들은 줄어든다고 하고 이 잠재 성장률도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예, 계속해서 얘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 유가증권 시장에 사고 있고 선물 쪽에서 팔고 있는데 수급상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가장 눈길이 가는 부분은 역시 연말에 지금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달 들어가지고서 그 비차익 거래, 차익 거래 다 합산한 결과지만 특히 비차익 거래 쪽의 움직임이 좋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하고 그다음에 비차익 거래 쪽의 움직임은 거의 일치하니까 외국인 쪽이 비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서 뭐 다량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11월 달에 현재 들어오고 있는 오늘까지 현재 집계되는 상황입니다. 약 1조 7천억 원이 현재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적지 않은 규모의 자금이 이 프로그램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뭐 이 자금의 성격을 통해 얘기가 이제 뭐 일본계 자금이다, 뭐 중국계 자금이다, 뭐 유럽계 자금이다 이런 얘기가 뭐 많이 나오고 있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금이 연말에 뭐 단기 그 연말 배당락을 노리고 설령 뭐 내년도에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뭐 연말에 좀 우리 증시에 좀 햇빛이 들려면 역시 뭐 외국인들 쪽의 수급이 좋아져야지만이 또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주식을 갖다 오늘도 1,280억 정도 매수하고 그다음에 선물 쪽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약간의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이번 주 들어서는 월요일날 화요일날까지 해가지고는 약 8,000계약이 넘는 선물 매수를 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간에 걸쳐서는 약 또 한 6,000계약 정도를 좀 청산하면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또 주식을 사고 있죠.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오늘도 한 1,200억 원대의 주식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펀드 자금 동향을 본다면 1,96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오면 펀드 환매성 그 물량이 나오면서 투신권 쪽이 매도를 좀 가담하고 있죠. 오늘도 현재 투신권이 약 477억 원 정도 매도 보이고 있고 연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400억 원대 이상의 매도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인들 수급을 합성으로 좀 본다면은 어제보다는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게 되면은 전일 쪽에서는 좀 약간 뭐 악화되면서 마이너스 5선 가까이까지 밀리고 있습니다만 제가 전해드리겠죠. 마이너스 5에서 플러스 5 정도 사이에는 큰 의미를 부여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오늘 또 여전히 수급이 외국인들이 중립 이하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크게 어제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는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물 쪽의 수급의 개선이 결국은 외국인들 전체적인 수급의 개선 쪽으로 서서히 또 분위기가 좀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줘가지고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은 뭐 중립 정도 수준, 뭐 지수가 밀린 거에 대비해서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나쁘지 않은 수급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겠습니다. 예,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지금 현재 위치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차트를 좀 또 새로운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준비된 자료 화면 보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DMI 차트라는 거는 이제 파라볼릭이라는 차트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공조해서 보는데 뭐 HDS에 지금 현재 제가 그림으로 오늘 좀 표시를 해왔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게 빨간색 막대가 있는 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고요. 쉽게 설명드리자면요. 또 파란색 막대가 있는 거는 역시 뭐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증시가 지금 이 빨간색 막대권 속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신장이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암시하고 보통 그때 보게 되면 이제 DMI에서 플러스 D하고 마이너스 D하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난 다음에 매수 시그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걸 갖다 의미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이것도 뭐 후행성이 좀 강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매수 시그널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직은 매도로 전환되어 있는 그러니까 매도 시그널이 발생되지는 않는 이런 양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본다면 뭐 약간의 뭐 눌림 목성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종가로 다시 1960포인트를 회복한다면 직전의 박스권 그러니까 저항 가격 간의 상단을 다시 회복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마감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 1958포인트대까지는 회복을 보이고 있죠. 요즘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수를 유입시키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2% 정도대 내외에서 거의 보합을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오늘도 아마 좀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여져가지고 기술적 분석에서 뭐 별로 무리가 없는 움직임이 현재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과 관심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또 외국인들 특히 이제 거래소 쪽에서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의 매수 종목이 좀 많이 눈에 띄는데요.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화학, 하나투어, 그다음에 LG생명과학, 한국가스공사, 기아차, 우리투자증권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동반 3일 연속 순매수를 보인 종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EM텍이라는 종목이 어제에 이어서 이 한 종목뿐이 검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으로다가는 이제 은행주 중에서 지금 오늘도 은행주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신한지주가 나름 뭐 비교적 견조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 실세 금리 우리나라의 그 금리 추가적인 인하 우려감이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보통 과거에도 은행주가 좀 올라오는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한지주를 좀 관심 종목으로 좀 꼽고요. 이 종목 거기다가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4분기에도 실적 호전과 그다음에 연말 배당 확대 기대감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승석 대표 보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